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호래비입니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던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쭉 키워졌었죠. 세상은 참 고아들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래도 고아 새끼가라는 말들을 하며 무시하던 사람들, 그건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살갑게 다가오던 사람들과 친해졌지만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되고는 항상 안타깝다는 듯 쳐다보거나 절 은연중에 무시하듯이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매번 고통받으며 살던 그런 저와 똑 닮은 여자를 술집에서 우연히 일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술집에 나오는 여자 중 하나였는데 그녀도 고아 출신이었고 배운 게 없어서 생기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다며 슬픈 얼굴을 하는 그녀가 저는 좋아서 제가 몇 달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에는 그녀도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말하길 내가 책임질 테니깐 이런 유흥업소 일하는 건 그만두고 식당 같은 데서 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같이 더러운 여자랑 저는 안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둘 다 상처가 많았던지라 서로에게 어느새 금방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 처지의 결혼식은 안 올리고 둘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녀는 제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인생에 꿈과 희망이 넘쳤었지요. 제 아이도 태어나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점차 불만들을 토하더니 돈이 너무 부족하다며 일하던 식당에서 마감 시간까지 일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아이를 돌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식당이 아니라 다시 술집에 나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쩔어서 새벽에 들어온 아내를 보고 가방을 뒤지니 피임기구와 현금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다음날 일도 안 나가고 아내랑 이 일로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차라리 술집에서 일하던 때가 훨씬 좋았다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바에는 다시 술집 나갈 거라며 저보고 자기 술집 못 나가게 할 거면 그만큼 그럼 돈 벌어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그때부터 이미 아내는 저에게 마음이 떠났던 거였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통하고 결국 식당까지 때려치우더니 낮에는 티켓 다방, 저녁에는 술집을 나가더군요. 남편인 저는 그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저희 부부는 관계도 전혀 없고 아예 지금은 부부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 사실 혼인신고도 없이 애만 하나 낳아서 제 호적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내는 술집 손님 중에서 돈 많은 남자에게 바람이 나버렸고 제 아들이 3살 때 저와 아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안 들어오던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이 없길래 밖에 나가서 찾아보았더니 근처 슈퍼가게에 아들이 있었고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아내가 아들을 제가 올 때까지만 잠시 맡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집에 돌아왔고 집들을 한번 살펴보니 집안에 있던 현금 조금과 자신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들고 갔더군요. 사실 아내가 술집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집안에 있던 현금 조금과 자신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들고 갔더군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린 부부도 뭐도 아닌 동거인이었으니깐요. 막상 아내가 떠나버리자 이제 젖된 3살 아이가 걱정이 되더군요. 그전에는 그래도 아내라도 있어서 아이를 놔두고 일이라도 나갔는데 이제는 아이를 맡길 데도 없었기에 정말 난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애를 보면 아내 생각나지 않냐고 호라비 혼자서 무슨 애를 키우냐며 고아원에 보내라는데 제가 고아로 자라났는데 어떻게 제 아이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러진 못하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래도 그때 아이를 맡아준 슈퍼 아주머니가 제가 안타깝다고 매달 소정의 돈을 드리고 아이를 슈퍼에서 돌봐주기로 해서 그렇게 저희 애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유치원 갔다 돌아오는 아들도 대신 데려와 주시고 저에겐 정말 은인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해도 괜찮다고 자신들도 애 키워봐서 안다며 극구 거절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아들 맛있는 거나 더 먹이라던 분들 덕분에 제 아들의 유년기를 무사히 마치고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입학했었죠.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제대로 된 영재 교육 하나 시켜준 적 없었지만 천성적으로 영특하고 활달하여 동네 어른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반장까지 되었다는 말에 제가 난감해했었죠. 없는 돈을 쪼개서 아들이 반장된 턱을 냈어야 되었으니까요. 거의 매일마다 아들은 반장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가서는 반장 자리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며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공부만 몰두하여 그 이후로는 전교 상위권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투자까지 일을 병행하며 아들의 학원비와 학비를 대줬습니다. 어른스러운 제 아들은 어릴 적 외난 엄마가 없다는 말에 제가 우는 모습을 한 번 보고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도 엄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었죠.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자 아들이 저보고 말하길 우리 아빠 여전히 젊고 잘생겼다고 자기 성인 되면 재혼이나 하라고 빨리 집에서 비켜주겠다던 아들이었죠. 제 인생의 희망이라곤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물이자 자랑이었던 아들, 그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공부에 매진하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의 수석으로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세상을 정말 다 얻은 기분이었고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학비나 생활비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며 대학 내내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과외도 하고 조기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과 해외로 휴가를 가봤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온전한 가족으로 놀러 간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저 부자끼리 하는 해외여행은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 가슴 속에 담고 있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왜 없었는지, 내가 모자라서 너에게 부족함을 안겨줬다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돌리자 아들은 그런 저를 끌어안으며 아버지, 저를 고아원에 안 버리셔서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아들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렇게 아들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아들도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 이야기를 처음으로 저한테 꺼내더군요. 그동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처음이라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아들. 제가 문득 마음에 걸리던 건 아들에게 여자 측 집안에서 엄마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런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있어 본 적조차 처음이라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아들. 제가 문득 마음에 걸리던 건 아들에게 여자 측 집안에서 엄마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닐런지 없었으니깐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참 이쁘고 구김없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비 며느리에게 아들이 호래비 밑에서 컸는데 그건 걱정 안 되냐고 물으니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반드시 커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자기 어머니도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서는 제가 대학생 때 돼서야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며느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양가 집안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자 평소 입어보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양복을 깨끗이 다려입고 나간 그 상견례를 하게 된 일식집에서 저는 채통이고 뭐고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댁을 보자마자 사돈댁과 저는 서로 마주보며 소리를 질렀으니깐요. 그 이유가 사돈댁이 바로 제 전아내였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사주팔자가 잘 풀리는 이름이라며 민호에서 윤성이란 이름으로 바꿨었죠. 그게 이 해프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윤성이란 이름만 듣고는 아내는 제 아들일 거란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고 저는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의 새엄마가 바람난 제 전처일 거란 생각을 어찌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집안에는 저희 아들이 엄마가 어릴 때 자신을 낳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사라졌다고만 설명했는데 그 엄마가 장모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 다 알아보며 당황해하자 눈치 빠른 아들이 뭔가 알아챘는지 아버지 돌아가시죠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처의 새 남편은 저와 전처의 반응을 살펴보더니
뭔가 눈치를 채긴 챘는지 혹시 둘이 무슨 인연이라도 있냐고 하길래 저는 저희 아들의 생물학적 엄마가 저 여자라고 죄송하게 되었다고, 제가 이 결혼은 아들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문제 같다며 말을 하자 예비 며느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예비 사돈어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뻥져 있더군요. 그렇게 난장판을 한번 만들고서야 아들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진짜 내 엄마냐는 말에 미안하다고, 내 업보가 너한테 갔구나라고 말을 하자 왜 계속 아버지가 희생만 하고는 아버지 탓이라고 하냐며 저 여자가 바로 모든 일의 원흉아니냐고, 저 여자가 자신의 엄마가 없다고 하자 뭐라고 한 줄 아냐고, 젊은 날의 한순간에 혈기를 못 다스리고 책임지질 못할 짓을 한 너네 아빠가 안타깝다며 어미 없이 커서 어쩌나는 헛소리를 했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너네 아빠가 안타깝다며 어미 없이 커서 어쩌나는 헛소리를 했다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여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집에 찾아온 전처를 보니 참 착잡하더군요. 집에서 뺨이라고 맞았는지 입술은 터져 있었고, 전처는 저를 보며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처에게 대체 뭐가 속이 시원하냐고 되묻자 전처는 저를 보며 말하길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겪었던 거지 같은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집을 나와서 드디어 능력 있는 사람 만나 안정을 되찾고 살게 된 지 7년 만에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저보고 책임지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줌마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당신 때문에 내 결혼식도 깨졌고 당신이 집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양육비 한 번 준 적이 없어서 아버지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저를 키워주시느라 젊은 날을 모두 희생하며 나밖에 모르고 살았었다고,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냐고, 당신이 쓰레기같이 살아와 놓고 누굴 탓하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눈이 뒤집히며치 엄마를 밀쳐내던 아들. 제가 태어나서 그런 아들의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한이 담긴 그 모습에 전처에게 가서 말하길 그만하고 나가라고, 더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예비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 이니 집에서 전처도 쫓아냈다고, 그만하고 나가라고, 더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속았다고 결혼한 적도 없고 애도 낳은 적 없다고 말했던 여자였다며 자기는 아직 아들을 사랑한다고 저보고 아들 좀 설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상황을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들에게 말하길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은 넓고 결혼할 상대는 많을 거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사고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하겠느냐며 아들은 그 예비 며느리였던 여자친구가 단호하게 헤어지더군요.